안녕하세요. PD IT PD 김 PD입니다. 6월 첫째 주 주간 핫 이슈 읽어보겠습니다. IT 뉴스가 궁금하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넥스트 데일리와 비플라이 소프트에서 네이버 포털에 IT 뉴스 댓글을 빅데이터 분석해서 기사를 내고 있죠. 5월 28일에 올라온 기사고요. 21일부터 27일까지의 데이터가 반영돼 있습니다. 지난주는 확실히 이용자들의 오랜 수건,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와 삼성전자 갤럭시 9 재출시 소식이 있었는데요. 과연 댓글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되었을까 궁금해지죠? 그런데 짠! 네, 과연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보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공인인증서, 생산, 서비스, 업계, 영상. 확실히 댓글에도 주요 이슈들이 반영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어휘 빈도를 중심으로 선정한 IT, 과학 분야 주간 핫 이슈 톱 5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갤럭시 시리즈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죠. 구형 모델인 갤럭시 노트 9과 새로 출시된 갤럭시 노트 20 플러스가 모두 반응이 좋은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중저가 LTE 폰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죠. 5G 가입자 증가세도 더딘 만큼 SK텔레콤이 2018년에 선보였던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9을 출고가보다 30만 원가량 내린 약 8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반면 2020년식 8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노트 20 플러스도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여론의 관심을 끌었죠. 여러모로 갤럭시 시리즈가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과 최첨단 스마트폰에 대한 니즈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엑스 인근에 설치된 삼성전자의 상업용 디스플레이 디지털 사이니지 4D 파도 영상이 외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사이니지 시장에서 2009년 이후 연속 1위를 달리며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차지하고 있죠. 올해 1분기에도 점유율 약 27%를 차지해 1위를 수성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제품인 사이니지 등과 달리 저가형 패널은 중국산의 공세를 당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주요 고객사인 TV 업체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출고 전략을 공식화한 삼성 디스플레이는 희망퇴직을 받거나 회사의 다른 계열사로 직원을 전직을 시키고 있지만 구조 조정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노조의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 폐지로 모든 전자서명 수단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거래 당사자의 신원 확인 등 기능을 지닌 정보기록인 공인인증서는 각종 부가 프로그램 설치와 미소유자, 금융거래 봉쇄 등 부작용으로 원성의 대상이 되었죠. 해당 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공인 자격이 없어져서 인증서 발급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란 얘기죠. 또 갱신기간 등 인증서의 내용 자체도 바뀌게 돼요. 그러나 사설 인증서 사용 시 보안 문제나 유료 부가 서비스 문제 등 또 다른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어서 향후 시장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추이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게임 이용이 늘어나면서 게임 산업의 성장세와 게임 산업 내 이슈가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인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인 지우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죠. 인기게임 미르의 전설 시리즈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라이센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에 여론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중국 게임 저질 광고, 행정처분 행위 능력 없음이나 저작권법 위반, 계약 위반 등 불성실한 상거래에 대한 성토도 많았죠. 그 외에도 NC소프트나 크래프톤 등 게임 업체들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사가 아주 많았습니다. 자, 22일 오후 카카오톡에서 우와, 디귿디귿 이거 눌러봐요 라고 쓰인 챗봇 말풍선을 클릭하면 나는 원숭이다 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해당 현상의 유저들은 해당 메시지를 누르면 해킹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에 그 메시지가 스니핑 네트워크 중단해서 타인의 패킷 정보를 도청한다 이런 얘기죠. 스니핑 시도라는 루머를 퍼뜨렸어요. 그러나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메시지가 해킹이나 스니핑과는 무관하다며 챗봇 메시지 전송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 5가지 주요 이슈 중 댓글 빅데이터 분석 대상으로 주목도와 한국 디지털 인프라에 끼치는 영향이 모두 높은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 그 이슈가 선정이 됐습니다. 해당 이슈 보도에 달린 댓글로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환영 의견과 공인인증서를 대체 혹은 보완할
사설 전자서명에 대한 불신을 모두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향후 전자서명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 것인지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는 의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휘적으로 살펴보면 고유명사이자 주제인 공인인증서를 제외하면 불편, 폐지, 보안 키워드가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이 둘로 갈렸다는 의미예요.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불편했으며 폐지해서 어떠냐라는 반응과 향후 사설 전자서명에 대한 보안 우려가 한꺼번에 드러난 거죠. 의미 구성을 살펴보면 단순 어휘 빈도로 보았을 때 다양한 키워드가 적게 처리돼서 건질 수 없었던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맥락과 관련 없는 키워드인 윤미향을 제외하면 외국 사람, 갱신, 불편, 공인, 인증서, 폐지라는 공인인증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묘사가 가장 크게 등장했습니다. 반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면 개인, 정보, 해킹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중국은 결제 시 금융 사기를 친다거나 중국 정부에 대한 비난이 있어서 혐중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의외인 부분은 공인인증서 폐지보다 은행 업무를 볼 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설치를 막아달라는 의견, 보안 카드를 분실하면 은행에 가야 하는 것이 제일 불편하다는 의견, 어차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은행에 직접 가심으로 사설 전자서명보다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최근 생체인식과 블록체인과 같은 대체 수단이 도입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2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는 오래된 인증수단이죠. 그만큼 검증된 보안장치인 건 맞지만 불편은 좀 더 많았습니다. 액티브엑스는 PC 성능과 인터넷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고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호환도 안 되고 의무 사용 규정 때문에 금융혁신도 저해했다는 비난도 받아왔죠. 그러던 것이 지난 22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잃고 경쟁 체계로 돌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있었죠. 대체 인증 수단에 대한 불신, 또 새롭게 뭔가에 또 적응을 해야 된다는 피로감이 주된 요인인데요. 이들은 기존 공인인증서를 개선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보는 쪽입니다. 사실 공인인증서가 복잡하고 불편했던 점이 있지만 그런 만큼 보안 기능 자체는 확실했었거든요. 대체 인증 기술들은 아직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서대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가면서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체 인증 수단 도입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죠. 공인인증서가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서비스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니까요. 또 여기서 나아간 분산 신원 확인 기술, DID라고 하죠. 자, 이 기술은 이용자가 한 기관에서 인증을 하면 다른 기관에서 다시 인증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디지털 신원 확인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런 면에서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는 각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경쟁은 곧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겠죠. 소비자들이 이 과정에서 넓은 선택폭이라는 시장의 혜택을 받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넥스트데일리 김광회 기자의 기사를 기초로 구성했음을 밝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